안녕하십니까. KMAC에서 고충민원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호입니다. 고충민원 평가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표 체계의 변화이고요. 그 다음에 25년도 올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요 일정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를 하는 목적은요, 공공기관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도교육청 17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로 총 260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일부 지표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이 시범평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입니다. 25년도 평가 대상 기간은 24년 9월 1일부터 25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평가 방식은 각 기관에서 저희 시스템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업로드 시켜 주셔야 되는데 해당 그 시스템은 국민신문고의 업무처리 포탈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업로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여러분들이 일단 5월 초에 아마 받으시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매뉴얼과 그 다음에 별도의 안내를 통해서 자료 업로드되는 시스템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 업로드를 시켜주시면 저희 쪽에서 다운을 받아서 직접 평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고충민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앙이 시범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시도교육청이 15점, 광역이 전년도에 17점에서 1점 증가해서 18점, 이제 기초가 26점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25년도 평가 지표 체계가 좀 변경이 많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점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저희가 지표를 좀 세분화시키고 다른 분야로 좀 저희가 머지시키거나 분리시키면서 저희가 좀 많이 변경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년과 좀 많이 비슷한 지표들이 많이 있고요. 뒷장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1-1 고충민원 분류율이라는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기관이 처리한 전체 민원 중에 고충민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비율을 확인하는 그런 지표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고충민원이라는 권익침해, 국민불편, 국민부담 이런 어떤 고충민원을 올바르게 분류를 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표에 있는 것처럼 평가 100점은 전체 민원 중에 한 30% 이상이 고충민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만점을 받는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출 서류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제출을 했을 때 신문고에서 전체 모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캡처하셨고 고충민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수를 또 캡처하셔가지고 주셨고요. 또 행정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캡처를 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국민신문고에서 전체 민원 건수와 고충 민원 건수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문고를 사용하시는 기관에서는 그런 캡처해서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하실 자료가 없고요. 행정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기관에서는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개를 같이 사용하시는 데들은 행정정보 시스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위에 보시면 산식이 전체 국민신문고에 들어와 있는 전체 민원 건수 분의 고충 민원으로 분류된 건수이고요. 오른쪽에 행정정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행정정보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전체 민원 건수 분의 행정정보 시스템 고충 민원 건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지표는 그러면은 이제 분류를 저희가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은 민원을 처리를 하시는 분이 있고 분류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분류를 먼저 하시죠. 분류하시는 분이 어떤 민원이다라고 이제 분류를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평가하는 기준은 분류를 하신 분이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이제 분류가 된 이후에 이제 쭉 민원 해결을 좀 진행하신 다음에 그 2차로 민원 종류의 분류를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박스에 있는 4번에 있는 박스가 아니라 두 번째 있는 7번의 빨간색 박스로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진행을 한 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충 민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를 높게 받는 지표이죠. 좀 이상하죠.
고충이 많으면 좋은 건가요? 기관에서 고충 민원이 많으면, 예, 저희 지표는 고충 민원이 많으면 점수가 높습니다. 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고충 민원이라는 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그런 민원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 사이트를 캡처한 걸 보시면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 종류를 저희가 이제 7가지로 분류를 하죠. 네, 보시는 것처럼 7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 국민 침해 민원, 국민 불편 민원, 국민 부담 민원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는 이 부분만 저희가 고충 민원이라고 지금 분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고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충 민원 분류를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 민원을 왜 많이 하면은 점수가 높냐, 이런 평가가 왜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건데요. 기타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충이면 고충, 지리민원이면 지리민원, 법정민원이면 법정민원 잘 분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일부 기관에서 기타 민원으로 일부러 분류를 좀 하시는 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저 왼쪽에 아래에 기타 민원 분류 비율이 높은 이유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기타 민원으로 분류를 하는 이유는 민원의 정의가 지나치게 이제 광범위하다고 생각되면은 기타 민원으로 분류를 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민원을 보고 이게 법정 민원인지 지리 민원인지 뭔지 모를 때 기타로 가죠, 당연히.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점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타 민원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처리 절차가 간편합니다. 그래서 점검, 관리,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일부러 기타 민원으로 분류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 이상으로 고충 민원으로 분류가 돼 있으면 만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0%보다 좀 적으면 그것만큼 이제 점수가 조금 낮아지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 전체 민원으로 봤을 때 보통 고충 민원으로 분류돼야 되는 것들이 30% 훨씬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에서 신문고에 대한 민원들을 다 분류했을 때 보통은 한 4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30% 이상만 되면은 만점을 드리는 구조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또 일부 이제 고충 민원으로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오른쪽에 이제 고충 민원 분류 방법이라고 참고로 적어놨습니다. 처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게 뭐다라고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잘 하시겠지만 법정 민원인지 아닌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지리 민원인지 아닌지, 건의 민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고충 민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래도 아니다라고 하면 기타 민원으로 분류를 하시면 조금 더 분류하시는데 오류가 적게 분류를 하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4-1-2 지표인 집단 고충 민원 처리 적정성이라는 지표입니다. 집단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항상 강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집단으로 이제 5명 이상 이렇게 민원을 했을 때 기관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를 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고요. 전년도까지도 집단 고충 민원에 대해서 이제 지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올해는 집단 고충 민원에 대한 지표를 또 세분화시켰습니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지표고요. 전년에도 있었던 지표입니다. 그 실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주민 간담회 등을 했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빙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드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와 좀 달라진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집단 고충 민원을 5인 이상에서 100인 미만, 그 다음에 100인 이상의 집단 고충 민원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특히 100인 이상의 집단 고충 민원일 경우에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는 관리 지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100인 이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5인 이상의 집단 고충 민원이면 그냥 다 집단 고충 민원으로 저희가 평가를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조금 수월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관에서. 자,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지금 보시면 평가 배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뭐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기관의 집단 고충 민원 수가 10건이다. 그러면 30% 이상이 되려면
3건 이상이 실질조사나 관계기관 협의나 주민간담회 등을 했다라는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뭔지 아시겠죠? 우리 기관이 10건이다라는 것도 제출해 주셔야 되고 10건이 뭔지도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 중에 3건 이상이 뭐 실질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 보고서가 3건이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10건 리스트와 온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매칭이 돼야 되는 거죠. 혹시 저희가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10건의 집단 보충 민원을 가지고 계신데 3건을 제출해 줬는데 저희가 봤는데 이건 너무 약해. 그래서 한 건이 평가해서 저희가 인정이 안 되면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많이 하셨다. 진짜로는 한 7건 하셨다. 10건 중에 한 5건 했다. 다 제출해 주세요. 일단은. 그럼 저희가 안 되는 건 안 되고 한 2건 안 됐는데도 5건이 됐다. 인정이 되면은 당연히 30%가 이상이 되니까 만점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뭐 제출 서류는 뭐 출장 복명서라든가 관계기관 협의 결과 보고라든가 간담회 결과 보고라든가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실적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2-1은 기관장 등 민원 해결 노력도라는 그런 지표입니다. 예, 이 명칭만 바뀌었지 전년도에도 대국민 소통 노력이라는 그런 지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님이 이제 민원 해결을 위해 이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한 건만 제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정성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 건을 제출해 주시면 그 중에 랜덤하게 하나만 뽑아서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한 건만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기관장님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문제 정의 20점, 기관장 등 민원 해결 노력도 50점, 파급 효과 30점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두 번째 민원 해결 노력도라고 되어 있는 그 50점은 혹시 우리 기관에 기관장님이 하신 게 없어요.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게 없다라고 하면은 꼭 기관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부기관장님이나 실국장님 혹은 시고위 위원 혹은 뭐 부서장이라도 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 제출을 해주십시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써 있는 것에 따라 기관장이면은 그 50점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를 다 인정을 해드리고 그거를 읽어보고선 어떤 분이 제출해 주셨는지를 본 다음에 웨이트를 부서장이면은 0.7의 웨이트 70%점 이렇게 웨이트를 차등화시켜서 저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하셨는지 이런 것까지 다 증빙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2-2는요 권익위 시정공고 의견 표명 수용률이라는 지표입니다. 예, 시정공고나 의견 표명을 권익위에서 이제 하신 것들에 대해서 기관에서 다 알고 계시죠. 예, 몇 건을 했는지 어떤 건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오른쪽에 유의사항에 있는 첫 번째 있는 것처럼 권익위 시정공고 의견 표명을 현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확인을 하십시오. 자, 요거는요 대상 범위가 1년이 아니고요 3년입니다. 22년 7월 1일부터 25년 6월 30일까지를 대상으로 시정공고나 의견 표명 수용률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제출하실 자료는 없습니다. 이 지표는요 저희가 권익위에서 이미 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하실 자료는 없는데요. 이 지표는 권익위가 기관에 한 시정공고 의견 표명 건수분의 기관이 수용한 건수를 저희가 확인하는 건데 다 갖고 있습니다. 분모에 있는 모수도 갖고 있고 얼마나 수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갖고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박스 유의사항 밑에 박스를 좀 확인해 보시면은요 요건 평가가 좀 기간이 다릅니다. 저희가 보통은 이제 그 9월 달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그러니까 8월 말까지의 자료인데 대상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 그래서 8월 4일 날
여러분들 기관이 3년 동안 진행을 했던 수용률에 대해서 각 건별로 수용을 했다 안 했다를 기재를 할 내용을 오픈을 합니다. 그걸 꼭 보세요. 그래서 8월 18일까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왼쪽 밑에 이제 제출 서류 있는 것처럼 8월 22일까지는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기관에서 우리는 이거 수용했는데 라고 했는데 8월 2일날 딱 봤는데 수용이 안 했다고 돼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이것을 수용을 했다라는 증빙을 권익위랑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받으실 매뉴얼에 그 권익위 쪽 담당자 연락처가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우리 이 건에 대해서 수용했는데 왜 미수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증빙자료 제출해라 어떻게 해라 막 얘기가 나오면 다 하시고 그걸 8월 22일까지 하시면 8월 29일날 최종 실적 확정 공지가 나가고 이 지표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기간에 이의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4-2-3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이행률 비슷합니다. 다만 시정권고 의견 표명보다는 훨씬 건수가 많겠죠. 제도 개선 권고 이행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4일날 평가 시스템의 실적이 공지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8월 18일까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오류가 더 많이 날 수 있어요. 오류라는 건 우리는 했는데 권익위는 안 했다라고 얘기되어 있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거 건이 워낙 많으니까. 예, 그리고 앞에 건보다는 좀 무겁지 않은 좀 라이트한 건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했다라고 증빙도 하시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8월 29일 마찬가지로 최종 실적 확정 공지 이후에는 별도의 이의 신청 기간이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25년 3월 예정이라고 지금 우측 박스 밑에 적혀 있는데 이미 지금 각 기관에 나갔을 거예요. 각 기관별로 어느 정도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뭐뭐뭐뭐를 하셨고 뭐뭐뭐뭐를 이행을 안 하셨습니다라고 이미 각 기관별로 지금 현재 공지가 나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부터 부지런히 확인하시고 안 했던 것이 있으면은 이행을 지금 좀 더 하시는 게 점수를 높이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3-1은요 고충 민원 전담 조직을 좀 운영을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일선에 민원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민원을 받는 것 중에 특정하게 일부 민원은 우리 좀 기관에서 어떤 지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든가 이건 내가 의사결정하기 좀 어렵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전담 조직에 부탁을 좀 해서 전담 조직이 좀 같이 해결을 해주는 이제 그런 어떤 효과를 저희가 이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충족 그 평가 배점은 지금 보시면은 4개 항목에 대해서 충족 여부로 점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uccess and Fail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이 4가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전담 부서가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냥 지정되었어요 라고 저희한테 해주시면 안 되고 조직도나 업무 분장표, 직제 관련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들 전담 조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부서가 있구나 전담 조직이 있구나 라고 인정이 되면은 석세스로 이제 되고요. 두 번째, 전담 인력 배정이라는 그 지표입니다. 이거는 해당되어 있는 기관의 인구수에 따라 다른데요. 인구 50만 이상이면 2명, 인구 50만 미만이면 1명의 전담 조직 인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팀장 제외입니다. 전담 조직은 매뉴얼에도 잘 써있는데 팀장 외에 꼭 팀장님이 한 분 계셔야 되고 그 외에 1명 혹은 2명의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증빙 자료를 다양한 증빙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고충민원 관리 통제. 자,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담 조직이. 그렇죠? 그럼 일선에서 이제 어떤 민원이 들어온 걸 해결을 못 하겠다든가 이거를 같이 해결을 한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런 보고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전담 조직을 협조부서로 지정을 해가지고 고충민원 이런 것들을 처리했다. 혹은 이제 전담 조직이 직접 관내 고충민원을 일부 직접 처리했다. 이런 어떤 보고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기타 이제 고충민원 관련 전달 사항을 전파했다거나 고충민원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든가 이런 증빙 자료 이런 건데 약간 정성적인 평가가 같이 있습니다. 뭐 저희 고충민원 지표들이 좀 많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뭐 교육 자료 하나 딱 줬는데 그게 뭐 A4지 한 장짜리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책받침 형태로 만들어서 뿌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잘 인정이 되지 않겠죠. 만약에 교육을 했다 그래도 얼마나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심도 있는 고충민원에 대한 강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있으시면 전체를 다 주셔야 인정받기에 좀 유리합니다. 네 번째, 고충민원 담당자 우대 정책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던 전담 부서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우대 정책을 받았는지 인사에서 인정하는 그런 우대 정책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근무 성적 평정 정보 등의 우대, 주요 직무 수당, 연수 우선권 등 이런 어떤 우대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석세스로 또 이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우대 정책이 가장 어렵습니다. 작년도 보면은 요 부분이 다른 1번, 2번, 3번에 비해서는 기관에서 좀 확인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인사나 얘기해가지고 이런 우대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증빙 자료들이 있고요. 4-3-2는요 고충민원 처리 실태 주기적 점검이라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고충민원에 대해서 각 기관장님들이나 이런 경영진들께 주기적으로 좀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는 그런 지표입니다. 저 왼쪽에 이제 박스 내에 이제 보시면은 계획,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점검 시행을 하시고 기관장께 결과 보고를 하고 문제점 발굴 및 대책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 요 지금 4개의 박스가 있죠. 이 4개의 박스가 한 사이클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인데 그 중에 점검 계획 수립, 계획을 보고할 때마다 수립할 수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기관장님께 보고하는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만은 연 1회다. 인정됩니다. 우리 기관은 반기에 한 번 하겠다, 분기에 한 번 하겠다, 월에 한 번 하겠다 이런 점검 계획을 세우시죠. 근데 이 계획에 대한 결재권자는 꼭 기관장님이 아니셔도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점검 계획의 결재권자는 부서장 혹은 국장이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일단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럼 월마다 이제 하기로 했다. 월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 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기관장님께 저희는 이제 부기관장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부기관장님까지라도 보고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겠죠. 그래서 월별로 보고를 한 거를 캡처 떠서 저희한테 다 주시겠죠. 그럼 저희가 계획대로 잘 하시고 계시는구나를 평가를 하고요. 이것이 한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2번을 월마다 한다 그러면 12번일 건데 저희가 권장드리는 거는 분기 1회입니다. 그러니까 연에 4회 정도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3회 이상이면은 만점을 드리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에 한 번 한다. 그러면 이제 횟수가 1년에 2번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2회로 인정을 하고 보고서가 2개가 다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이 기관별로 보고서가 그 수준이 좀 너무 상이합니다. 어떤 기관은 굉장히 이제 기관장님 보고하는데 신경 써가지고 막 한 열몇 장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하시는 데도 있고 어떤 기관은 반장짜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고하시는 데도 있어요.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고충민원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예를 들어 월마다 보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전월에 몇 번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몇 번입니다. 끝.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는 막대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보고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 지표의 취지는 기관장님께서 그런 보고를 팩트죠. 당연히 받으셔야 되지만 어떤 고충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관장님이 좀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이제 그거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그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권유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점검의 충실도라는 지표를 넣었습니다. 이게
전년도부터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매우 우수, 보통 미흡. 그래서 이 보고서를 얼마나 잘 쓰셨는지 이것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정량으로 얼마나 늘었고요. 뭐 고충 민원 중에서도 유형을 이렇게 나눴는데 이런 건 이렇게 늘었고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충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결을 했고 이런 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 자세하게 건별로 모든 고충 민원에 대해서 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중요하게 보고하셔야 될 건들이 또 들어가고 그럼 이제 기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누구랑 협력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그게 지금 보고서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혹은 다음 보고서에 기관장님이 전에 이런 거를 지시하셨는데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 이렇게 정말 저희가 말하는 어떤 선순환 구조로 잘 이루어진 보고서를 계속 제출해 주시는 걸 확인을 한다면은 당연히 충실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점수를 확인을 하고요. 주요 준비 자료는 이런 보고서들을 제출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나왔던 집단 고충 민원의 관리, 이거는 관리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집단 고충 민원에 대한 관리가 이제 안 되는 기간도 있고 뭐 잘 하시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권익위에서는 이렇게는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유사항이죠. 자, 첫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success or fail로 이제 저희가 보는데 첫 번째, 집단 고충 민원이 들어왔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은 5건 이상이죠. 들어왔다라고 하면 관리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당 건별로 집단 고충 민원 하나하나별로 사실은 관리 카드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이제 뭐 왜 이런 게 발생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관리 카드가 있으면은 저희가 점수를 또 부여를 하고요. 두 번째, 자체 규정에 따라 보고 방침하다. 그러니까 민원 1선에 계신 분이 그냥 혼자 끙끙끙대고 앓지 말고 이런 집단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방침을 하달받아라 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앞에 자체 규정에 따라라고 저희가 단서를 붙였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 규정이 집단 고충 민원이 발생되면 기관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 라는 규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국장님한테 보고해야 돼, 실장님한테 보고해야 돼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자체 규정도 제출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보고를 했고 방침을 하달받았는지 그런 내용도 같이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기존에 5명 이상 집단 고충 민원 발생한 건이 아니라 향후에 집단 고충 민원으로 발생할 것 같다라고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 같은 것들을 한 건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고충 민원 관리 카드나 자체 규정 예시나 뭐 활동 예방 예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매뉴얼에도 같이 이제 담겨드릴 거고요. 자, 요게 지금 이제 그 집단 고충 민원 이제 건수를 이제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앞에서 저희가 이제 4-1-2 지표가 집단 고충 민원 처리 적정성이라는 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의 5일 이상의 집단 고충 민원의 건수와 리스트 제출해 달라고 했죠. 근데 4-3-3에서도 건수와 리스트를 제출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다를까 봐 걱정입니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간 동일한데 10건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20건이라 그러면은 평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10건이라 그러고 20건이라 그러거나 혹은 20건이라 그러고 10건이라 그러거나 언밸런스하다면은 많은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분모가 커지니까 불리하시겠죠. 그러니까 온라인 시켜서 앞에 4-1-2와 4-3-3에 제출해 주시는 리스트는 동일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은 이게 지표도 같고 집단 고충 민원 같은데 왜 앞에서도 받고 뒤에서도 받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지표는 처리와 관리로 지금 나눠서 지표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나눠서 받는 거고요. 혹시 한쪽에서 누락해서 안 주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다른 쪽에 있으면은 그걸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자료를 업로드 하실 때 파일명에 지표 번호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집단 구축 민원을 관리하시는 분은 기간에 3분밖에 안 계실 거니까 동일한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업로드를 해주시면 저희가 평가하는데 큰 문제 없이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교육청이 없죠. 예, 그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를 해달라라고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 현재 한 2-3년 전만 해도 한 70건이 안 되는 시고위가 이제 설치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0건 정도 육박되게 기관들이 계속해서 시고위를 이제 설치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럼 이 지표는 굉장히 배점이 높습니다. 예, 변별력이 여기서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기관은 지금 시간도 얼마 없고 시고위도 없고 와 어떡하지? 근데 이 지표는 단계별로 저희가 점수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가운데 지표 한번 보시면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만 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 받으실 수 있는 평가 배점의 절반 이상까지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높은 점수를 획득을 하시려면은 위원의 전문성 여부라든가 위원 조사관 한 명당 처리 건수 10건 이상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된다면 더 높은 단계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가점도 있습니다. 권역별 협의회를 주관한 경우, 근데 이 가점은 시고위가 설치가 되어야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주관한 경우라든가 권익위 협업을 통해서 고충민원 해결한 경우 우수사를 제출했거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성과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가점을 드리고요. 왼쪽에는 저희가 이렇게 단계별로 있다고 하는데 몇 가지 이제 하향되는 이제 그런 조건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위는 좀 더 우리가 이렇게 활성화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조례라도 이렇게 좀 작성을 해주시고 이 지표는 빠지지 않고 매년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못한다 하더라도 또 내년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지표니까 시간을 들여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시공위는 좀 저희가 점수도 배점도 높고 해서 그 증빙자료 양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각 17개에 대한 그 증빙 자료를 하나하나씩 자세히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매뉴얼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4번 지표가 끝나고 5-3의 고충민원 만족도 및 신뢰도 지표입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죠. 서베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7문항, 신뢰도 7문항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뭐 문항도 전년과 같고 100점도 각 문항별로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좀 전년과 바뀌었죠. 예. 신뢰도는 문항이 좀 바뀌어가지고 주요 문항 같은 경우에 좀 의미 있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항보다 100점이 2배인 20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감점입니다. 예. 먼저 가점인데요. 가점은 플러스 3점까지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점 1은 맥스 1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또 2도 1점, 3도 1점에서 총 3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확인을 좀 해드려야 되는 것은 가점 1에 5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실 수 있는 지표는 1-1과 1-2와 1-3입니다. 4번, 5번 밑에 보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집합교육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 권역별 교육청에는 저희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자, 1번 이거는 광역교육청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체 연수원을 갖고 계시죠. 거기서 상시로 고충 민원에 대한 교육이 있다 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커리큘럼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그걸 보고 1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있으면 1점은 끝이에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맥스가 1점이니까요. 자, 그런데 권역별로 교육 주관하는 것들은 이제 역시 광역교육청인데 여기서 상시는 아니더라도 뭐 일회성이나 단발성이라도 고충 민원에 대한 교육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점수를 드립니다. 여기 자체로 하실 수도 있고 권익위에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권익위에 요청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긴 하지만 누락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자료를 다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을 이제 하셨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해당 0.5점. 이거는 전체 기초까지 다 섞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체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획득을 하실 때 좀
문의사항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종이 한 장 만들어가지고 뭐 뿌렸는데요. 뭐 이러면 또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이건 교육으로 인정이 되나 마나 뭐 이렇게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에 교육을 했고 그 교육의 참석 대상자와 커리큘럼의 고충 민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예, 교육 과정 중에 뭔가 고충 민원이 된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고충 민원과 유사한 걸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지 않냐라고 주시는데 그 부분이 저희랑 이제 저희가 확인하고 어떤 교육인지를 꼼꼼히 좀 살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나 이럴 때 또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연수원, 권익에서는 청년연수원 집합교육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미 신청하셔가지고 들으신 분들도 있고 이미 신청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교육을 받으시면 인당 0.2점 받으실 수 있고요. 5번이 권익위의 집합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권익위가 주관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시면은 점수를 인당 0.1점을 드리고요. 권역별로 교육을 참여하시는 기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뭐 권역별 교육 주관이나 이런 것들에 뭐 참여하셨다 이러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있으면은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인당 0.1점, 우리 기관이 아닌데 다른 어떤 광역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 고충 민원에 대해서만 0.1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점 2는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협업이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여기서도 자료를 제출하실 거는 2번 현장 간담회 등 협업 요것만 있고요. 1번, 3번, 4번은 권익에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제출하실 필요가 없고요. 1번에 집단 고충 민원 발굴 노력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선제적으로 국민 고충 해소를 위해 기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지역 공공 갈등 및 현안 사항이 이제 주요 집단 고충 민원으로 선정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집단 고충 민원 담당하시는 분은. 여기 있으면 건당 0.1점이고요. 현장 간담회 등 협업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저희 KMAC 쪽에 그 자료 업로드 시켜주시면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요거는 다른 기관과 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관이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서든 경찰서든 타 기관과 협업해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건당 0.2점을 저희가 가점을 드리고요. 3번 조정 해결 성립, 이거는 이제 권익위원회 주제 현장 조정 간담회 기관장 참석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 좀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점수 드리고, 달리는 국민신문고,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주관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기까지 1점이라고 써놨는데 매뉴얼 뒤에 보시면은 상황에 따라 0점 몇 점부터 맥스 1점까지 어떻게 받는지 매뉴얼엔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점을 드릴 거고요. 가점 3은 취약계층 민원 해소 노력이라는 지표고요. 여기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 거는 1번밖에 없습니다. 관내 자연재해 사회재난 발생 시 현장 방문, 부서 간 협업, 기관 간 협업 등을 통해 관련 취약계층 고충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건당 0.5점을 드리는데, 전년도에 이게 처음 생겼는데 긴급 생계비 지원했다고 많이들 올리셨는데 다 인정 안 했습니다. 긴급 생계비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3번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긴급 생계비에 대해서 달리는 국민신문고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 이 사업에 협조해서 긴급 생계비가 지원이 된 경우는 요 3번에서 기간당 0.3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이 외에 긴급 생계비 지원에 대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사회 취약계층 관련 권익위 주제 현장 간담회, 현장 회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협조가 된 경우에 건당 0.5점. 그다음에 4번은 사회 취약계층 및 영세 소상공인 관련해서 권익위 시정 공고, 의견 표명 제도 개선 공고를 지체 없이 수용하거나 합의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면은 저희가 가점을 또 0.2점씩 드리고 있습니다. 감점입니다. 감점도 마이너스 3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1번은 자체 감사 면책 규정이 미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점을 드립니다. 마이너스 1.5점을 드리는데, 이거는 기존에 정비가 돼서 감점을 받으신 적이 없는 기간은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점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가 이 지표에 대해서 감점을 받은 적이 있다 라고 하면은 정비하셨다라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때부터는 앞으로 쭉 감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점인은 미흡기간 컨설팅. 저희가 전년도에 이제 민원 서비스 평가를 다 하고 이제 좀 등급이 좀 낮으신 그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가는데 저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권익위로 오시거나 저희 KMUC로 오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관을 방문을 해요. 예, 그래서 컨설팅을 합니다. 시간, 날짜 다 잡아가지고 갔는데 안 나오세요. 예,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감점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권익위원장 주재의 현장 조정 회의가 대상이 되는 기관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1년에 다 해봐야 권익위원장님이 현장 주재에 가시는 게 20건이 안 될 겁니다. 예, 거기에 현장 조정회에 가셨는데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 불참을 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최대 0.5점을 감점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면평가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료 업로드 해주시는 거 그걸 가지고 실적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자면은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그죠? 그럼 저희가 평가 다 해서 10월 달에 이의 신청을 받을 겁니다. 예, 결과가 다 나올 거예요. 지표별로 몇 점 이유도 다 나올 겁니다. 확인하셔서 이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고충민원에 대한 설명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4-2-1 이거 해결 노력도 대상 민원이 국민신문고 민원만 해당이 되는지, 왜냐면 저희는 그 도지사 직속 민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네.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와 있는지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건 제출해 오른쪽에 양식 보이시죠? 저렇게만 제출해 주시면은 이게 뭐 어디서 들어왔는지 저희가 확인하지 않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럼 혹시 이게 집단 민원인 경우에는 좀 더 뭐 가중되는 점수가 있거나 파급 효과가 크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6페이지의 그 평가 기준에 보면은 집단 보충민원 관련해서 실질조사, 관계기관 협의, 주민간담회 등을 실시한 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은 네, 한 가지만 추적하면 되는데 네. 이것도 약간 정성의 그게 있어서 혹시 집단 고충 민원 한 건에 대해서 실질조사나 관계기관 협의, 주민간담회 세 개를 다 했다. 그럼 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만 제출해 주셔도 굉장히 뭐 잘하셨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예, 인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은 그 시민보충위원회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천 시청인데 그 아예 없는 사람이고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지자체장 결재를 받아서 그 자료는 보고 자료는 있었는데 그게 기간이 2년이 지나서 그럼 저희가 지금 이번에 또 새로 그러면 지자체장 결재를 받아서 예, 그럼 조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럼 2년 지나면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 기간이 지금 옆에 있는 최근 2년기 23년 9월 1일부터 25년 8월 30일 이 기간을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25년이네요. 24년 9월 1일부터 25년 8월 31일이네요. 지금 보니까 24, 24로 되어 있죠. 예,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4년 9월 1일부터 25년 8월 31일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기관장님의 그 조례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시면 저희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하는데 처음 봤네요. 네, 저희 교육청인데요. 그 집단 민원 중에 학생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규칙이나 이런 데 어긋난 민원이거든요. 학생들이 뭐 휴게 시간에 외출을 하겠다. 외출 통제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막 올린단 말이죠. 이것도 집단 민원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다음 관리 카드를 작성해야 되는 건지. 예, 그것도 모수로 인정이 되고요. 음. 예, 사실은 그래서 고충 민원, 집단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권리카드 작성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전체를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점 자체가. 예, 그런 것들이 좀 일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제 좀 네. 그러면은 그게 집단 민원이라고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민원을 학교로 보내요. 이런 경우에는 학교로 보내서 학교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런 경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계기관과의 협의라고 하면 저희 그 생활지도 부서에서 한번 나가서 그 학생들과 아니면 그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들 간에 협의하는 것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로 인정이 되는지. 보통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좀 비슷한 게 왔는데 교육청에서 그냥 학교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건 인정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가서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일부 직원들이나 부서가 함께 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다 이루어지는 답변이 다 이루어지고 국민신문으로 많이 들어와서 답변을 다 하고 지금 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추후에 저희가 나가서 그거에 대한 그 어떤 그 협의를 하도록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저희는 그 국민신문고에 있는 다 해결이 됐다 안 됐다로 보는 게 아니라 실질조사나 뭐 이렇게 나갔던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없으시면 이상 고충민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